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요인 직업상담 이론에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기능을 세 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정보적 기능이죠. 정보를 제공해 내담자의 모호한 의사결정을 돕고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진한다. 말 그대로 정보를 제공해준다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재조정 기능입니다. 아이고. 자, 재조정 기능. 내담자가 냉혹한 현실에 비춰 부적당한 직업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죠. 자, 내담자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강요를 의해. 그래서 그거를 점검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동기화 기능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동기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직업 선택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시키기 위해 동기화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직업 상담 3요인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써주시면 되냐? 요거죠. 1번,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본인의 흥미, 적성, 능력, 가치관 등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에 대한 이해죠. 직업 세계에 대한 성공, 보상, 자격 요건, 기회 등 지식을 습득하고요. 세 번째,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합니다. 자, 개인적 요인과 직업 관련 자격 요건 등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세 가지 요인 필요한 거는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과 직업 세계의 연결,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거 우리 외우셨죠? 분종진, 예상추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분 볼게요. 분석이죠. 내담자의 적성, 흥미, 지식 등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수집한다. 종합. 내담자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진단.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찾고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진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측. 진단 결과를 통해 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상담, 내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이제 개입을 하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고요. 추수 지도, 자, 직업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과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 추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어들 보고 내용 떠올려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과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차이를 두 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과거 경험을 중시하지만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현실을 중요시하죠. 자, 사실 이게 제일 외우기가 일단 쉽고요. 두 번째,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검사와 진단을 중요시하지만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검사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외우시기가 사실 제일 편하시고요. 3번도 있는데 한번 기억나시면 또 쓰실 수 있으니까. 자, 3번.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촉진적 관계 형성을 중시하지만 내담자 중심은 라포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거 두 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에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내담자 중심이라고 하면은 내담자를 많이 신경 써준다는 거죠. 상담자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뭘 해줘야 되냐? 먼저 일치성이 필요합니다. 상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일치화시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거 직면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무조건적인 수용이죠. 내담자의 말을 비판, 판단, 기준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감.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상담자인 것처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느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도 꽤 자주 나오고 있으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직업 적성 검사 GATB, 가츠비, 저는 개츠비라고 부르는데요. 자, 개츠비의 내용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세 가지 많은데 여기서 6가지를 써놨어요. 제가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먼저 지능, 일반적인 학습 능력, 설명이나 지도 내용, 원리 이해 능력이다. 지능은. 자, 언어 능력은 뭐냐? 언어의 뜻과 그에 관련된 개념 이해와 사용하는 능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수리 능력.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이다. 자, 그리고 4번 손 재치죠. 손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 물건을 짚고 놓고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요. 손가락 재치는 손가락을 정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능력이고요. 6번은 운동 반응. 눈과 손 혹은 손가락을 함께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3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잘 외워지는 거 3개만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성능 검사와 성향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를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자, 조금 어렵죠? 자, 먼저 성능 검사 보겠습니다. 성능 검사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이렇게 있고요. 지능 검사에는 스탠퍼드 비넷 지능 검사,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적성 검사에는 일반 직업 적성 검사, 교치비가 있네요. 성취도 검사는 토익, 토플 등이고요. 뒤에 거 기억나시면 써주시면 되는데 아니라면은 앞에 성능 검사는 지능 검사, 적성 검사, 성취도 검사, 지적성이다. 성능 검사는 지적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일단 이거라도 외워주시고요. 자, 성향 검사를 보시면은 성격 검사, 승리 검사, 태도 검사 있습니다. 성격 검사는 성격 오요인 검사, MBTI 그리고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있고요. 흥미 검사 우리 많이 배웠죠.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쿠더 직업 흥미 검사 있고요. 그리고 태도 검사는 직무 만족도 검사 있죠. 그리고 성능 검사는 지적성을 가지고 있고요. 성향 검사는 성흥태를 가지고 있다. 성흥태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도식화해서 외워주셔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행동주의 상담에서 노출치료법의 3가지 방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제가 4가지를 써놨는데 먼저 제일 쉬운 거는 홍수법이에요. 한 방에 홍수처럼 한 방에 공포작에 직면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개를 나머지 2개를 선택해서 외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실제적 노출법. 말 그대로 실제로 공포작에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상적, 상상으로만 하는 거죠. 자, 내 마음적으로, 심상적으로 공포작을 상상시켜서 노출시키는 거고요. 점진적 노출법은 말 그대로 수위가 낮은 공포작부터 높은 쪽으로 점차 노출시키는 약간 체계적 둔감법 같은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외우기 쉬운 거 3개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불안 감소 기법, 학습 촉진 기법에 대해서 3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불안 감소 기법은 우리 홍수법, 주장훈련,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 있고요. 학습 촉진 기법에는 강화, 변별학습, 토큰법, 모델링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학습 촉진 기법은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강변모토, 강변모토라고 저는 외웠는데 지금 뭐 거꾸로 해놓긴 했는데 이 학습 촉진 기법 4가지는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자, 왜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행동주의 상담의 치료기법 중 적응행동 증진기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적응행동 증진기법 3가지가 뭘까요? 자, 우리 방금 외웠었던 거 있죠? 자, 우리 강화, 변별학습, 토큰법, 모델링, 학습 촉진기법이었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구나. 적응행동 증진기법이라고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외웠었죠? 그래서 강변모토라고 외워주시면 좋고요. 강화부터 보겠습니다. 자, 설명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자, 강화. 학습자에게 강화물을 제공하여 특정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잘하는 걸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별학습. 자극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변별력을 주는 변별학습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모델링은 말 그대로죠. 모델을 하나 섭외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하는 것이 모델링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토큰법 우리 말 그대로 토큰, 보상을 주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원하는 물건과 교환 가능한 토큰을 주는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모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과목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